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난주에 셀트리온은 참 이벤트도 많았고요. 또 주가의 등락도, 그죠? 상당히 좀 심한, 주간 단위로는 가장 이벤트가 좀 많았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쭉 이벤트를 한두 개 보면, 어쨌든 이제 가장 컸던 게, 아무튼 금요일 날 공매도가, 그것도 업직률 예외, 시장 조성자를 통한 16만여 주 가량, 그죠? 공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고요. 또 하나의 이벤트는 공매도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내년 또 3월까지 공매도를 연장을 또 했죠. 또 하나는 아무튼 또 세장이 미국에서 열심히, 그죠? 짐 펜트라에 대한 영업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봤더니요. 스텔라가 이제 또 국내 식약처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찾아봤더니 어쨌든 금요일날 또 자사주 3차 자사주죠. 올해 이제 자사주가 벌써 2,200억 2,250억이죠. 그죠? 넘었더라고요. 3차 자사주 취득 공시를 또 했죠. 지난해에 1조 2,500억, 올해 벌써 2,250억. 상반기,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두 개를 더하기를 해보니까 거의 1조 5천억.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6월까지 지금 현재 1조 5천억에, 그죠? 엄청난, 셀트한테는 엄청난 거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조 5천억 정도. 우리 뭐 대기업, 수출기업들 제외해놓고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또 뭡니까? 이번 달에 또 그 MSCI 리밸런싱도 있었지만, 또 금요일 날은 FTSE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가 주가의 변동폭도 있었지만, 근데 이번 주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3일은 오르고 이틀 빠졌거든요. 그 이틀이 이제 수목 5천원씩 5천원씩, 그죠? 한 번은 간담회, 세장의 앞으로 셀트의 미래 성장에 대한 간담회에서 5천원을 빼버렸고, 또 하나는 뭐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날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16만 주가 나오듯이 내년 3월까지 연장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크게 누가 더 쫄리겠습니까? 저는 공매도가 더 쫄린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미국 시장인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보면은 하반기에도 미국 시장이 강하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초에도. 미국 시장이 어쨌든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항상 미국 시장은 좋았다. 그죠? 미국 시장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장에 가는 종목, 부익부, 빈익빈, 리프티, 피프티, 그죠? 종목들은 간다. 사실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에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주식이 누구예요? 딱 셀트리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그죠? 근데 요즘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튼 이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 또 비춰지고 있어요. 그죠? TSMC하고 또 비교도 많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미국의 말 그대로 기술주들, 그죠? 최근에 이제
애플이 또 신고를 내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사실 미국에도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좋지는 못하잖아, 그죠?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지난해부터 올해도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셀트하고도 연관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스닥은 어쨌든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금 뭐 금요일 날도 어쨌든 다우는 최근 다우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죠. 다우는 그죠? 다우는 이제 5월 중순에 사상 최고가를 내고 4만 포인트가 약간 한계라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죠. 근데 뭐 나스닥이 좋고 좋은데 다우가 안 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우가 사상 최고를 내고, 근데 이제 기술 반열의 나스닥은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끌고 가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쪽에 엔비디아, 그죠? 액면 분할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우를 급등을 시켰던 것은 애플이었죠. 애플, 그죠? 애플이 아무튼 이틀 연속 뭐, 이쪽도 이제 AI와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급등을 했었고.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아무튼 뭐 연일 사상 최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하게, 그죠?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온 주식이 바로 제약 바이오 부분의 일라이 릴리입니다. 릴리. 자, 일라이 릴리가 지금 878달러예요. 그죠? 그럼 이 주가가 언제부터 주식시장에, 미국 시장에서 부각을 되었느냐? 사실은 이제 릴리 하면은, 여러분들, 리제네논과 릴리는 기억나시죠? 2000년도 초에 코로나 때 뭡니까?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던 회사예요. 셀트리온과 리제네논과 릴리. 이제 유럽에서는 셀트리온과 리제네논은 뭐예요? 판매 허가를 받았죠. 그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두 개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판매 허가를 받은 회사예요. 근데 릴리는 이제 중간에 탈락되었죠. 그죠?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 이 회사의 주가가 123달러였어요. 120달러.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했죠. 지금 878달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도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 치료제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신약, 치매 관련 알츠하이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하면은 기억나는 회사가 누구예요? 바이오젠이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부양을 좀 많이 시켰고, 바이오젠.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가 일라이 릴리가 FDA로부터 또 FDA 자문단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평가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도나네맘인가요? 아무튼 그 부분에 이점이 위험성보다도 크다는, 좋은 점이 위험성은 있지만, 그죠? 위험성보다 더 이점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릴리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셀트리온도 2020년도에 그것도 FDA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를 승인을 세계 최초로 받았고요. 그 지금 셀트의 이제 신약 부분에서는 뭐가 있어요? 어쨌든 물론 뭐 알츠하이머 부분과는 셀트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죠. 알츠하이머, 그죠? 돈에 몇 푼가 이거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셀트는 지금 뭐가 짐펜트라는 게 있잖아, 지금, 그죠? 짐펜트라.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성장을 하는 또 성장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셀트가 지금 8개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벌써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인 판매가, 그죠?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11개의
차곡차곡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라이 릴리를 한번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셀트는 그러면 왜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흐름에서 주가가 못 갔느냐? 바로 금요일날 사태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주식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셀트리온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관들과 결탁되어 있다는 게 한 번 더 표시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이것도. 외국계 검은머리, 역외 펀드, 국내 차명 계좌가 몇백만 주. 작년에 회사에서는 어쨌든 차명 계좌의 물량을 1조 2,500억이나 주고 뺏어낸 거 아닙니까? 이제 올해 또 지금 올해는 차명계좌 부분인데 뭐 검은머리 그죠? 역외 검은머리 차명계좌 물량 뺏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사주 매입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얘놈들이 그냥 빨빨리 좀 빠져나가면 근데 이거는 이제 협공으로 같이 하니까 누구하고 국민연금하고 그래서 작년처럼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1조 2,500까지 안 해도 미리 소멸되는 거죠. 왜? 누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번 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 요 수급, 요거 시황하기 전에 요거 수급 하나 보고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FTS의 리밸런싱도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3조 1,000억을 샀어요. 그죠? 누가 팔았어요? 기관들이 1조 4천억. 거기에 금융투자가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융투자는 계속 일주일 내내 팔았죠. 거기에 셀트리온도 한몫했고, 그죠? 연기금도 지금 요즘 계속 팝니다. 지난주에 연기금이 1,00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조 1,000억을 사는데, 코스닥도 5천억을 사는데, 대한민국 기관들, 대한민국 개인들 주식을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산 상태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에 기관들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그죠? 다음 주에는 주가가 어쨌든 기록에 서 있다. 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주가가. 그죠? 근데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아무튼 두 개의 셀트에 있어서 가장 호재인 두 개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간담회였고요. 그죠? 뭐 간담회에서 뭐 한간에서는 뭐 어쩌니 저쩌니 쌌는데요. 여러분, 내년에 6조래요. 직접 영업을 뛴 서 회장이 어쨌든 또 신뢰 못하겠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 CEO를 신뢰 못하는데 그 어떻게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을 하나요? 그죠? 신뢰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믿으니까 가지고 가는 거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도 공매도를 믿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죠? 아직도 공매도가 없다고 셀트예요. 보셨어요? 금요일날? 자, 이틀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또 하나의 큰 셀트한테 호재가 뭐예요? 공매도잖아요. 그걸 또 내년 3월까지 연장을 시킨대요. 못 쳐요. 그럼 또 금요일처럼 시장 조성자들을 시켜서 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렇게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셀트가 지금 4월달 저점보다는 어쨌든 5월 말 저점이 높아. 그죠? 5월 말 저점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번 주 이제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이틀 하락 급락하고 금요일 날 주가는 어쨌든 상승을 시켰어. 그죠? 그게 이제 자사주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투자들이 어차피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들이.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안정될 것이다. 어쨌든 자사주가 이제 보니까 4만 주씩 하루에 책정을 했더라고. 그죠? 그럼 4만 주면은 5월 달까지 2차 자사주 끝냈고 이제 3차 자사주가 4만 주씩이면 10일이잖아. 그게 40만 주면.
41만 주인가 그렇죠. 그러면 뭐 6월 달까지 잘하면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보면 알겠 것이고, 월요일 만약에 4만 주를 뭐 다 산다, 매수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점은 높였다. 양봉 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시 저점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지지하느냐. 그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주봉산 이제 아무튼 그죠? 참 아까워. 그죠? 아까운 게 아니라 참 대단한 놈들이죠. 그래서 박스권 여전히 19만 4천 주 4천원, 하단에는 17만 5천원 사이에 박스권. 어쨌든 이번 주 이제 요 양봉을 또 내느냐가 중요할 수 있고. 자, 6월 달에 월봉으로 뭐 지금 양봉이잖아. 그죠? 월봉. 월봉상도 아무튼 20만 원을 빨리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가 이번 주 이슈 부분에서 그죠? 가장 지금 컸던 게 결국은 다 큰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죠? 스텔라라 시약처 성인도 그랬죠. 또 서 회장님 간담회, 기간투자 대상 간담회, 또 거기에다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연장, 이건 뭐야? 전부 다 공매도한테는 최악이거든요. 엄청난 악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쨌든 40만 주 잠기는 겁니다. 자사주, 3차 자사주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놈들이 시장 조성자를 통한, 아니, 조성자,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잘 되는데 조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금요일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신권 애들이 팡팡팡 들어오는 거를 만약에 이거를, 시장 조성자로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가는 급등했겠죠. 그럼 뭐 급등하면 얘들은 또 막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명 성격의 물량으로 여객가 됐든 국내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뭘로? 시장 조성자를 활용했다는, 그만큼 얘들이 보유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연기금 계속 사들이고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자사주 또 들어오죠.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네? 지금은 여유자금 있으면요, 셀트리온 펑펑 사놓으세요. 여유자금 있으면. 사업자금 펑펑 사면 큰일 납니다. 사업자금은. 펑펑은 아니죠. 분수껏.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좀 할게요, 오늘요. 자, 그래서 오늘 수급 부분을 쭉 한번 보면 이제, 자, 여기까지. 요 부분으로, 그죠? 자, 이제, 셀트의 본론으로 보면, 자, 이제, 아무튼 금요일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번 주에는 어쨌든 외국인들도 매도가 컸죠. 12일 날도 25만 주. 이날은 이제 금원머리 신안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15일 날은 만기일 때는 또 막판에 금원머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7주 팔았지만, 이건 이제 FTSE 리밸런싱과도 조금 연동 있는 물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 막판에 좀 밀었던 부분도, 뭐 공매도들도 좀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이 FTSE 리밸런싱 부분과 조금 연동되는 물량이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약간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금융투자 쪽을 통한 부분, 그리고 투신의 매수,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 투신의 매수를 막았던 게 바로 금융투자에 17만 2천 주가 포함될 수 있는 리밸런싱과 시장 조성 매도 물량,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지난주를 보니까 지난주에 외국계 쪽이 16만 주 매도를 했네요. 그죠? 이 FTSE도 포함되면서 또 뭐예요? 금원머리 물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연기금은 지난주에도 27만 주 매수해요. 자, 여기에 이제 사모, 투신, 그러니까 기관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겠던, 치고 나가는 것을 막았던 놈들이 결국은 뭐야? 대한민국의 기관들이죠. 그 기관들은 뭐예요? 바로 셀트의 공매도는 누가 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관들이 하고 있다. 거기에 진두지인은 누구다? 몸통, 삼성. 거기에 대한민국 기관의 몸통은 누구? 자산운용사. 그죠?
근데 얘들도 이제 끈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물량대가 계속적으로 빠졌잖아. 그죠? 자, 6월 달을 보니까, 자, 6월 달에 외국인들이 14만 주를 팔았습니다. 6월 달에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69만 주를 샀어요. 69만 주. 거기에 이제 금융투자 쪽 애들이 16만 주. 왜? 그러니까 6월 달에 금융투자 아까도 봤잖아요. 지난주에도 봤고. 금융투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한 금융투자 계속 팔아냈기 때문에. 셀트는 오히려 기관들이 48만 주 매수야. 개인들 지난주에 크게 샀지만 개인들도 35만 주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보면은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230만 주 매도죠. 여기에서 누가 포함됩니까? 테마스에게 블록딜 물량. 그죠? 그리고 누구? UBS의 그것도 이제 테마스의 물량을 제가 의심을 하는데 그게 한 80만 주죠. 한 90만 주 정도. 그죠? 그러고 나면은 결국 순수하게는 뭐야? 순매수라는 뜻이야. 순수하게는. 그럼 올해 누가 주식 다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260만 주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240만 주 매수해요. 그 중에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230만 주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보험, 투신, 사모 이쪽 물량들은 뭐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누가 시장 전체 프로그램 매도 부분 이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금융투자 65만 주. 그러면 셀트의 수급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앞으로 국민연금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물론 잠시 중간에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그죠? 자, 이거는 뭐죠? 10월 24일, 셀트리온은 10월 24일이 왜 중요해요? 헬스케어와 합병이니까. 합병 이후에 외국인들이 210만 주 매도죠. 개인들이 780만 주 매도예요. 개인들이 780만.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개인들이, 여기에는 이제 일반 개인도 있겠지만 뭐가 차명 계좌가 많이 틀려 나왔죠. 사사주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외국계는 뭐예요? 여기서 테마생 물량, 또 누구? UBS 물량. 그거 빼고 나면 외국인 순매수라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 가시죠? 이게 겁날 게 뭐 있어요? 당장 이제 6월 말에 어쨌든 미국의 그 PBM은 조금 겁을 내, 이놈들이 보니까. PBM. 왜 PBM이 그런지 실적이니까, 미국에서는, 그죠? 그 유럽에서는 어디 수주했습니다. 덴마크에 수주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수주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그죠? 미국 PBM은 겁내죠. 왜? 미국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5, 60%를 차지하니까요. 앞에 제가 일라이 릴리를 보여드린 거는, 릴리의 지금 성장은 뭐예요? 알츠하이머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의 성장은 지금 뭐죠? 진 펜트라예요. 아시겠죠? 자, 작년에 개인들이 430만 주를 팔았어요. 여기에는 이제 차명도 있겠지만은 순수하게 개인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작년에 매도 창구를 보면 이따가 볼게요. 어디? DB. DB는 셀트의 순수한, 올해도 DB 창구가 많이 팝니다. 자, 지난주에 제일 많이 매도한 창구를 보니까 KB예요. KB는 뭐죠? 셀트리온의 차명 성격의 계좌거든요. 그죠? 매도가 38만 주.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에 이제 FTSA와 관련된 CT라든지 SJP, 골드만은 요 앞에 한번 눌렀었죠. 그죠? 근데 순수하게는 5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골드만. 누가 샀어요? BNP. BNP는 이제 약간 신한 성격의 누구? 프랑스 쪽이니까, 유럽 쪽이니까, 그죠?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요. 6월 달에는 보니까 미래에셋과 키움이죠. 차명 성격의 물량으로. 그리고 검은머리 놈들이 그랬어요, 또. 그죠? 자, 그리고 올해 보면은 셀트리온 가장 많이 매도한 창구가 UBS죠. 그러니까 UBS는 뭐죠? UBS하고 모간 스탠리 뭐였습니까? 바로 테마스에게 블록딜이었죠. 170만 주가량. 그죠? 또 그리고 이제 UBS는 80만 주를 계속 팔았었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죠.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져갔어요?
어쨌든 올해도 자사주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80만 주. 이제 또 뭐 자사주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들어올 것이니까. 그 삼성은 이제 이쪽에 IMM 물량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죠? 한 60만 주 정도. 그래서 삼성이 60만 주를 빼면은 메리린치와 이쪽이 매수, 메리린치가 매수 1이다. 자, DB도 지금 올해 보니까요. DB 창구도 한 16만 주. 그러니까 순수한 중장기 개인들도 16만 주나 파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못 참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올해는 더 심할 것이다. 그죠? 이제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불붙을 거.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달 24일 합병 이후에 UBS가 280만 주. 그죠? UBS. 테마스텍 물량도 또 그 당시에 셀트리온 팔아서 헬스케어 샀으니까 그 물량도 항상 DB도 끼어요. 그죠? 15만 주. 메리린치가 셀트리온의 쇼커버 창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메리린치 또 이쪽에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요 정도가 이제 셀트의 공매도 주창구였는데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메리린치가 이제 쇼커버를 하고 있으면서 자전 부분에서는 모간 스탠리나 골드만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금원머리 부분에 또 누구 마찬가지로 뭐 JP 모건이니까 그죠? 자, 작년에 DB증권을 보면은 작년에 DB증권이 67만 주 매도 1위예요. DB증권.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중에 DB증권이 이렇게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셀트리온만 유일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죠? 왜?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그것도 뭐 5년, 10년 된 주주분들만 이동한 거겠죠. 그죠? 자, 작년에 NH의 매수는 뭐예요? 자사주. 그죠?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매도예요. 자, 공매도가 지난주에 어쨌든 금요일날 15만 9천 주 업틴룰 예외적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이건 뭐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셀트의 공매도는 항상 뭐야? 이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주가에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고 셀트리온의 성장을 막기 위한 10년의 공매도였으니까. 그죠? 그럼 그에 대한 목적은 뭐라고 해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 뭐 셀트리온의 성장을 막으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의 성장을 막으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업이 회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일라이 릴리겠습니까? 존슨 존슨이겠어요? 로쉬입니까? 로쉬가 셀트의 성장을 막아놓고 바이오 시밀러 머커예요?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암젠입니까? 그러면 셀트리온의 성장을 막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누구겠냐고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셀트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야지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주식을 팔아야지 수익도 내는 거예요. 영원히 셀트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럴 분도 그렇게 하시고. 바로 그 부분이야. 그럼 이놈들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시장 조성자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시장 조성자들이 정신 나갔다고 이 주식을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드러낼 수는 없어. 왜? 들어온 주식을 유통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얘들이 할 일이니까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급락을 하고. 그럼 이게 이렇게 결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 셀트의 공매도 놈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기관과 같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10년 동안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뭐 세장 때문에 주가가 못 가니 셀트가 너 때문에 못 가니 말 좀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불법.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들게도 이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예요? 당연히 불법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시장 조성에서. 그럼 따지고 들면은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놈들은 뭐예요? 우리가 법을 가장 잘 아는 놈들이 하잖아.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왜? 법에 접촉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이말 하면 안 되겠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슈화가 좀 되는 부분에서 그죠? 이름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겠죠. 자, 그래서 대체 잔고도 좀 늘은 게 금요일날 좀 수상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 대체 잔고도 좀 늘었죠. 잔고도 그죠? 거의 뭐 한 14만 주, 2, 3만 주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신용 잔고도 지금 여기서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200만 주부터 떨어지고 190만 주,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190만 주 떨어지나 보자 했는데 194만 주. 근데 또 금요일 날 66만 주가 증가해 버렸어. 그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요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이 요게 이제 한번 떨어지면 200만 주까지 그러니까 230만 주대에서 그래도 한 200만 주까지 떨어졌잖아. 그죠? 거기서 계속 지금 90만 주까지 왔다 올라가고 하는데 요게 190만 주부터 떨어지고 180만 주, 70만 주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대세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내년에 셀트리온에 삼성증권에서 한 거예요. 4조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에요. 근데 수혜자금 간담회에서 6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내년 매출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수혜자금 6조다. 4조 6천억. 그럼 뭐 4조 5천억에서 5천억, 5조까지는 되겠죠. 그러면 좀 급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공매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똥줄 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공매도 또 내년 3월까지 연장시켜놨지 뭐 걱정입니까? 유의자금 계시면은 셀트리온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